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북한 좀 황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탈북민의 재입국 사건 직후에 북한 당국이 개성특별시를 완전히 봉쇄했다는 소식 전해드리셨을 텐데요. 당국이 개성을 봉쇄하면서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물자까지 차단해서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탈북민이 교동도 앞바다를 통해 북한으로 재입국해서 개성으로 들어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이 개성을 완전히 봉쇄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3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개성을 완전히 봉쇄했고 선전 매체에서는 주민을 위한 식료품과 위생용품, 땔감 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개성 주민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개성 밖의 친인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돈이라도 빨리 좀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개성은 김정은의 특별 지시에 따라 완전 봉쇄됐는데요. 단순한 도시 차원의 봉쇄가 아니라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차단될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개성 주민들의 고통의 원인을 남조선 국정원이 바이러스를 묻혀 올려보낸 변절자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공산당 특유의 남탓 공작이 오히려 주민 불만만 키우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참 북한 황당하죠. 다시 돌아간 젊은 탈북민, 그 사람 코로나19 확진자 아니랍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지금 그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개성 통제하고 있다 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 개성 특별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그걸 이제 대한민국 탓으로 남한 탓으로 돌리려고 공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작을 하는데 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당하는지 정말 참 짜증나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집 밖에 쫓아 나오게 못한다. 그러면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면은 그러면 집 안으로라도 뭐 생필품을 배달을 해줘야죠. 그런데 생필품 배달을 해주지 않고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면은 어떡합니까? 뭐 어디 가게 가서 뭔가를 좀 사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생존이 될 텐데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외부에 사는 친인척들에게 돈이라도 좀 보내달라. 이게 왜냐? 돈은 왜 필요하냐? 집 밖에 못 나오는데. 집 밖에 나오려고 하면은 여기 단속원들에게 돈을 뇌물을 바치면은 집 밖에 나와가지고 좀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뭐 좀 사고 하는 걸 눈 감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뇌물 바치는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 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개성특별시뿐만 아니고 평양도 마찬가지고 아주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심한 통제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주에 러시아 대사관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한 이 러시아 국민들 전체 다 대피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군사적 움직임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북한이 평범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이런 구석구석에 다방면에서 불만이 고조되면 김정은의 기반이 훨씬 더 많이 약화되겠죠. 뭐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죽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좀 약해지는 이런 것들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요. 두 번째 소식은 그런 것들을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면서 좀 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집중적인 검열과 탄압, 극심한 식량난 등으로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양강도 해산에 북한이 특수부대를 급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요 사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8월 2일부로 양강도 해산에 특수부대인 11군단, 일명 폭풍군단 병력 1,500여 명을 긴급 배치했다고 RFA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4일 보도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당국이 폭풍군단을 동원해 국경연선에서 탈북과 소요사태, 국경경비대와 사법기관들의 불법 행위들을 감시하고 제압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양강도 사법기관과 국경경비대 군인들은 모두 폭풍군단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양강도 해상과 보천 등에 파견된 폭풍군단 대원들에게 강도 높은 군사훈련은 물론 사상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에 임무에 투입했는데, 이들은 국경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국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임무지역에 투입된 직후인 3월 3일부터 주민단속과 수색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국경 봉쇄와 통제, 당국의 단속과 수탈로 고통받던 차에 특수부대까지 들어와서 주민들을 옥죄자 더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폭풍군단이 들어와 주민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 불만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라며 점점 깊어지는 현지 민심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야, 참 이 폭풍군단을 국경지역에 있는 이 양강도 해산의 치안을 위해서 폭풍군단을 보냈다. 참 이 북한 지금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양강도 지역을 방어하는 부대로 김정일 때인 2010년도에 제10군단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제10군단 저격계단이에요. 저격계단을 거기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장갑차 부대 갖다 붙여가지고 10군단을 만들었는데, 그 저격계단은 쏴서 뭐 제거한다 하는 그 저격이 아니고 저지하고 격파한다, 막아낸다, 이 저격계단이에요. 그래서 유사시에 중국군이 그 집안을 통해서 이렇게 해산 이런 쪽으로 몰려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중국군 방어용 중국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한 용도로 저격계단을 여기다 배치했고, 2010년도에 그래서 10군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평안도 지역에 있는 11군단 폭풍군단, 바로 이제 특수부대들인데, 이 폭풍군단 대원들을 해산에 보내가지고 그 군병력들 그리고 경찰 조직들 전부 다 이 11군단 이 폭풍군단 대원들로 하여금 전부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금괴 밀수 사건이 이 지역을 통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김정은이가 완전히 빡쳐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도 못 믿으니까 니들이 가서 단속해. 왜? 이 지역에 있는 군인, 경찰, 공무원 전부 지금 그 지역의 토착화된 이런 그 범죄 조직들하고 이 뭔가 커넥션이 생겨가지고 돈을 주고받고 봐주고 뭐 다운시키고 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무도 못 믿겠다. 군인들 니들이 가서, 아무도 커넥션이 없는 니들이 가서 단속해와.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양강도 해산 지역에 지금 뭐 엄청나게 강력한 이 국경 밀무역 지대로 지금 성장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폭풍군단의 단속, 통제를 받게 됩니다. 마치 1980년도에 우리 보안사들이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다 가가지고 완전히 보안사가 그때 시장, 군수, 경찰서장 전부 다 통제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랬는데 뭐 그렇게 우리 보안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은 그 정권이 좋은 결말을 맺지 못했죠. 그런 거 보면 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거의 다 와간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이 폭풍군단이 양강도 지역에 대거 진출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 강력한 철권을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그 철권으로 인해서 이 양강도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내년 2월 종료를 앞둔 핵무기 감축 협정을 갱신하기 위한 새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이 협상에 중국도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셜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축 담당 특사가 현지 시각 3일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조지아주 킹스베이 해군기지 시찰 사진을 올리며 미러 핵군축 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4일 보도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해군기지에서 오하이오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을 살펴보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최고의 해상 억제라고 평가했는데요. 미 현지 언론들은 빌링슬리 특사가 협상에 출전하기 전 기선 제압을 위해서 SLBM을 탑재한 전략 원자력 잠수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일명 뉴스타트 시한 종료를 6개월 앞두고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러시아는 이 협정의 5년 자동 연장을 희망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엎으면서 협상은 시작 전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트는 양국이 각각 실전 배치한 폭격기와 핵미사일 등 실전 배치 투발 수단을 700기, 예비 보관 투발 수단을 100기, 실전 배치 투발 수단에 배치된 핵탄두 숫자를 각각 1550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의 지난 3월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실전 배치된 이 투발수단 655기, 핵탄두 1373개, 예비보관 투발수단 100만 5기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실전 배치 투발수단 485기, 핵탄두 1326개, 예비보관 투발수단 269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 중국의 참여 그리고 중국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핵무기는 중국의 20배 이상이다 라며 미국이 중국 수준으로 감축한다면 협상에 참여하겠다 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맞서고 있어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과거 냉전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 감축협정, 이른바 스타트를 체결했죠. 그게 이제 시한이 다 돼서 지난 2010년도에 오바마 대통령과 당시 이제 푸틴의 하수인이었던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또 뉴스타트, 10년 기한의 뉴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종료가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끝나자, 하지 말자 이러고 있고 러시아는 무슨 소리냐 이거 5년 정도는 자동 연장하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냐 미국은 야 우리 끝내고 그냥 군비 경쟁 한번 해보자. 과거 1980년대 스타워즈 경쟁 해가지고 소련 딱 무너뜨렸듯이 군비 경쟁 한번 하자 이제 이런 거고 소련은 러시아는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야 그냥 자동 연장하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투발 수단 그리고 투발 숫자 핵탄두 숫자 그리고 그 핵탄두의 능력까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도입하면서 개별 목표 재도입하는 이 회피 기동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능력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이렇게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무제한으로 지금 그 능력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의 배치하고 있는 핵미사일의 알려진 재원상의 능력으로는 중국제가 제일 좋습니다. 그게 실제 구현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일이고 어쨌든 스펙상의 재원은 중국제가 제일 좋다고 할 정도로 중국은 지금 제한을 안 받으니까 마구마구 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만스럽죠. 그래서 러시아가 그럼 제발 하자. 다시 군비 경쟁 하지 말자. 이러니까 그러고 싶으면 중국 데리고 들어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야 이제 우리 돈 좀 생겨서 핵무기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니들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 여기 20배 이건 완전 뻥이고요. 그래서 니들이 우리하고 숫자를 맞춰주면 그때 다시 하자. 이제 이러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가 중국에게 어떻게 압박을 할지 그 압박이 또 통하기는 할지 미국은 이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지 참 관심사가 되는데 중국이 바람이라면 중국이 이 뉴스타트 협정에 참가를 해서 마구마구 그냥 무제한적으로 이 핵무기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데서 조금 족쇄를 좀 채워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의 분발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